안녕하세요, 소자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학 공부할 때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쵸?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할 때 시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4가지 팁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사용해서 수학 공부를 하시면 훨씬 효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스톱워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 스톱워치를 사용해서요, 내가 한쪽 혹은 한 장에 대해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문제니까 이 문제당 몇 분을 설정해서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 한 문제에 너무 꽂혀서 오래 끌고 가지 마시고요. 만약에 제한된 시간 내에 다 못 풀 것 같다면 과감히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시간 낭비를 막고 주어진 시간 내에 더 많은 문제들을 풀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모든 수학 공부 시간 동안 이렇게 하면 압박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일을 정해서 하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오늘 예를 들어 3시간 수학 공부를 한다고 하면 이 1시간은 시간을 재서 문제를 풀고 그 남은 시간들을 오답 분석을 하는 등 이렇게 나눠서 배분해서 시간 제한을 두시는 게 좋아요. 이런 습관을 꾸준하게 쌓아 나간다면은 시험 시간 내에 시간 부족해서 문제를 못 보고 제출했다라는 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국어랑 영어가 시간이 좀 부족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국어랑 영어 공부를 할 때 시간을 꼭 재서 문제를 풀고 오답 분석을 할 땐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꼼꼼하게 분석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기억이 나네요. 두 번째 방법은 난이도별 시간 배분입니다. 네, 각 문제에 적절한 시간을 두고 제한해 보세요. 예를 들면은 유형집에 나오는 센 B 정도, 유형집에 나오는 중레벨까지의 그런 문제라면은 한 문제당 90초로 설정해서 저는 풀리는 편이고요. 이 타임 어택이라고 하죠. 이 주어진 시간 내에 신속하게 문제 푸는 것도 평소에 훈련을 해놔야지 시험장에서 그걸 발휘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게 된다면 좀 어려운 문제들은 이 문제당 3분에서 5분 정도로 설정하는 것도 괜찮은데요. 이 3분과 5분은 또 텀이 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본인에 맞게끔 한번 시도해 보시고, 이걸로 내가 부족하네 하면 조금씩 올려가는 방식으로 본인만의 시간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내가 이제 센을 풀고 있어요. 그러면 B레벨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만약 10문제예요. 그럼 10문제를 스톱워치 설정할 때 한 문제당 90초니까 두 문제에 3분이죠. 그러니까 여기 15분을 설정해가지고 10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자, 이걸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이 90초라는 게 뭔가 내 생체에 시계가 심어지는 듯이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장에서도 문제를 풀다 보면은 내가 지금 질질 끌고 있다. 내가 뭔가 늘어지고 있다는 걸 자각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다음 문제 넘어가서 이따가 다시 돌아와서 풀어야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세 번째 방법은 쉬운 난이도의 문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문제 난이도부터 문제를 풀면서 또 자신감도 좀 업 시키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문제량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를 조금 올려서 밸런스를 갖춰가는 거죠. 이렇게 시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일정 문제량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풀 충분한 시간도 둘 수 있기 때문에 밸런스 있는 수학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참, 수학 공부를 할 때는 이 난이도별 밸런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쉬운 문제만 하루 종일 풀거나 너무 어려운 문제만 끙끙대면서 푸는 것은 밸런스가 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난이도별로 밸런스 맞추는 거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잘 듣지 않는 건데요. 꾸준히 나눠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일주일에 이틀만 수학 데이로 정해가지고 막 양치기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나눠서 꾸준하게 공부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자, 이것은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요. 여러 연구에도 나온 결과인데요. 꾸준히 나눠서 하는 분산 학습과 그리고 집중적으로 몰아서 하는 벼락치기죠. 집중 학습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효율성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분산 학습이 집중 학습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분산 학습이 집중 학습보다는 장기 기억과 이해력을 이제 높이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결과이고요.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여러 번 언급한 것 같은데, 이 자주 뭔가 이거를 자극을 주게 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장기 기억으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정도 해가지고 또 망각이 어느 정도 됐을 때 또 공부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나눠서 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뇌에 자극이 들어감으로써 장기 기억에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결론이에요.
물론 하루에 많은 시간을 몰아서 공부하는 집중학습의 경우에는 단기간에 많은 양을 기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요. 시험 전날에 몰아서 공부하는 그런 특별한 사례가 아닌 이상은 사실은 장기 기억으로 가는 게 현저히 낫다라는 결론이 있어요. 즉, 장기 기억상으로는 효율이 떨어진다는 뜻이겠죠? 물론 수학 문제풀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 결과에서도요, 이 분산학습이 훨씬 더 개념을 이해하는 이해도와 장기 기억을 한 장기 기억력, 이것을 높인다는 결과를 많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몰아서 하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나눠서 공부하시기를 꼭 권장드립니다. 자, 이렇게 수학 공부를 함에 있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4가지 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반드시 한번 적용해 보시고 스케줄을 한번 균일하게 한번 짜보세요. 아시겠죠? 제가 수학 강사로서 정말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수학 공부를 몇 시간 했다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니고요. 어떤 난이도의 어떤 문제들을 얼만큼 풀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